네, 방금 조금 전에 한 편을 업로드 했습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 발표, 그리고 성명서 내용, 그리고 SEP, 그리고 점도표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영상이 이미 업로드 됐고 그걸 보신 분이 이어서 이 영상을 보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점점 잠이 깨가네요. 네, 되게 쌩쌩해지네요. 네, 눈을 더 크게 뜨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를 동결했죠, 이번에 5.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게 끝이냐 아니면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거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기준금리 어쨌든 종전에는 5.6% 이번에도 5.6%로 기본적으로 점도표의 올해 전망치에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금리 인상 기조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겠구나.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지겠구나. 요렇게 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 점도표와 SEP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미국 경제가 어쨌든 FOMC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전망을 좀 이렇게 다 하나로 모아보면 종전에 생각했을 때는 미국 경제가 좀 강하게 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그죠? 근데 이거보다 또 크게 상향 조정하고 둘 다 23년, 24년 둘 다 상향 조정하는 거 보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물가는 잡히고 있어. 잡힐 거야. 근원 물가가 특히 잡힐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거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방금 전개됐던 파월의 기자회견 제가 사진을 좀 잠깐 찍었는데 뭐 지난 FOMC 회의 때랑 옷이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타이까지도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몰라요. 제가 색깔만 같아서 그런지 보라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똑같습니다. 자, 기자회견 하면서 소위 모두 발언했던 거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지표가 매우 강하다.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 실질 GDP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높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굉장히 잘 뒷받침이 되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아직도 타이트하다. 노동시장이 뭐 이렇게 침체 올 거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9월 21일 이 순간에도 아직 노동시장은 좀 타이트한 모습이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미국 경제가 우리 통화 정책을 뭐 이 정도 긴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이트한 걸 보면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 미국 경제가 너무나 위태위태하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하기가 부담이 될 텐데 그래도 경기 지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의 상방을 열어놓는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이 리밸런싱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했어요. 리밸런싱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노동시장이 아직도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점차 노동시장에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뭐 그 실업률이 올라간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실질 임금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실질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조금씩 잡혀 나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변수들도 점차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들은 뭐예요?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물가가 이제 조금씩 진전을 보이면서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SEP에서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PC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는 다소 상향 조정됐을진 몰라도 이 중요한 거 이 근원 물가죠. 근원 물가는 그래도 종전에 전망했던 거 3.9보다는 3.7로 하향 조정한 것을 보면 그래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통화 정책이 굉장히 먼 길을 달려왔다. 오랜 시간 달려왔다. 이렇게 오랜 동안 달려왔는데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이제 금리 인상, 최종 금리에 거의 다다르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니까 끝났다고 한 건 아니지만 끝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진 않겠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 끝날 수도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 5.5%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5.5%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또 인상할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표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회의 때마다 결정하겠다. 그때그때 데이터를 봐가면서 하겠다. 근데 이번에 했던 표현 중에는 데이터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밑에 먼저 갈까요? 리스크와 데이터를 보면서 라이브 미팅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어떤 리스크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노동시장 같은 거. 지금 노동시장 파업이 들어갔잖아요. 이 자동차 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전미 자동차 노조라고 볼까요? 이 노조에서 파업이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 임금 인상 압박이 또 진행될 것이고 이게 파업이 타결되더라도 임금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임금 상승률을 둔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문장 문장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그 행간을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물론 둔화되고 있고 일자리도 좀 줄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있다. 근데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동안의 표현과는 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리 인상 끝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그건 좀 이따가 더 패드워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고물가가 경제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파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많은 대중들이 절규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물가를 프로즌 시켜라. 물가를 좀 얼려놔라. 왜 나의 삶을 얼려놓냐. 이런 어떤 영어식 표현들 제가 그 파업하는 장면들을 유심히 사진이나 영상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 보면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물가가 치솟는데 실제 소득은 안 늘어나고 그러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미국은 그렇지만 또 영국 같은 나라는 영국이나 유러피언 국가들의 경우에도 파업이라든가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경우면 너무 춥다 겨울에는 그리고
이 여름에도 에너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다. 뭐 그런 것처럼 이 고물가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도록 맞춰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인 것이냐? 그렇다. 지금은 긴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여기 보면 실질금리도 플러스다. 상당히 플러스다. 그리고 실질금리가 상당히 플러스여야, 긴축적이어야, 그래야 경제를 어느 정도 제약하고, 그리고 그것이 물가를 잡는데 적절한 일인 것이다.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역풍이 불고도 있다. 지금 경기 침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동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만 그게 너무나 강한 역풍을 주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봐가면서 물가가 잡히는지, 경기에 너무나 큰 역풍을 주는지, 또 고금리도 또 많은 부담을 주잖아요. 역시 그런 걸 잘 조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동결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데이터와 리스크를 봐가면서 의사결정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조심스럽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에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한 것, 이것 자체가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아직 물가 안 잡혔으니까 그냥 금리 인상 한 번 더 단행 딱 할 수도 있는데, 단행하지 않고 한 번 또 지켜보는 거. 9월에 나오는 PCE 데이터 있죠? 그죠? 그리고 10월에 발표되는 또 CPI PCE 데이터가 있죠? 11월에도 있죠? 그런 걸 봐가면서 FOMC 회의 때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내년 연말 기준금리 전망은 0.5%포인트 높아졌다. 이것은 정책인 것이냐 전망인 것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렇게 가져갈 거라는 거냐 아니면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점도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거죠. 기존에는 24년 기준금리가 4.6%로 생각했는데, 그죠? 중간값이. 근데 5.1%로 올라간 거예요. 대략 0.5%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번에 단행하지 않고, 그리고 이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 높은 기준금리가 한동안 더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자, 거의 다 돼갑니다. 이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좀 여러 표현들, 이제 모두 발언이라든가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 모두 제가 정리를 해 본 건데요. 경제 활동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이 경제가 걱정이 돼서, 경기 침체가 너무나 우려돼서,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만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번에 만장일치로 동결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앞으로도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최종금리에 거의 다다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 봐야 될 텐데요. 해석을 좀 해 본다면, 제가 제 목소리로 또 해석을 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아, 금리 인상 어쨌든 가능성은 남아 있구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구나. 지금 9월, 10월 데이터를 봐가면서, 또 어떤 리스크들을 봐가면서, 이 리스크에는 물가 불안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물가 불안 요소, 국제 유가라는 불안 요소도 있겠고요. 그죠? 또 그 밖에
네, 파업이라는 불안 요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금리 인상 수순이 거의 끝나간다.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어, 어,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마치 일부러 머리를 한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네, 정말 저는 그냥 진짜 자고 일어나서 그대로 하는 건데 FMC 회의 때마다 감사하게도 제가 반듯하게 자나 봅니다. 보통 침대에서 잘 때는 막 뒤적이면서 자니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그 구체적인 이야기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 특별히 공지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물가가 최근 CPI도 보시면 잡히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얼마나 치솟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물가의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의사결정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근원 물가죠. 근원 물가 이렇게 잡히고 있다. 근원 물가 아직 목표하는 수준 2%에는 부합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고물가이고 그 고물가가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근원 물가마저도 목표하는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런 뜻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뜻을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향후에 물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2년이 파란색이에요. 23년이 빨간색입니다. 근데 22년에는 22년 9월, 6월을 향해서 가장 높은 41년 만에 정점에 다다르게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23년에는 반대로 그 동안에 떨어진 것은 이게 기저효과가 반영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저효과가 상쇄되어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쇄되는 동안에 이게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만 본다면 22년 8, 9, 10, 11, 12월 동안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23년 하반기에도 이게 다시 이게 쭉 다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E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물가 불안 요소가 여전히 변수로서 기저 효과의 상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9월 PCE, 뭐 10월 PCE 이런 데이터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두 번째 불안 요소는 바로 국제 유가죠.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뭐 정말 90달러를 상회하면서까지 치솟다 보니까 결국 국제 유가 상승은 다른 원자재 가격이나 또 소비자 물가에 시간적 격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물가 불안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를 동결해버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국제 유가라는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물가 불안 요소로서 최근 들어 보시면 어제 발표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세계적으로. 그죠? 식료품, 뭐 쌀, 시리얼스, 곡물, 또 이 채소 이런 것들이 다 그래도 많이 떨어진 것이다. 에너지 물가도 많이 떨어진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반영된 물가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물가인 것이지. 그죠?
이게 다시 반등한다면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가 떨어져서 이게 많이 떨어진 것이지 근원 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많이 떨어져 줬기 때문에 땡스 투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거 덕분에 물가가 다소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식료품 물가가 다시 치솟거나 에너지 물가가 다시 치솟으면 온데간데 없이 다시 물가 안정이라는 표현은 사라질 수 있다. 다시 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 불안 변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를 동결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불안 변수다라는 거죠. 예, OECD도 역시 같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물가 하반기 불안 변수로 파업이 있다. 23년에는 정말 근래 들어 가장 큰 대규모 파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가 한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실제 그 파업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대규모 전미 자동차 노조의 동시 파업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걸쳐서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노사 간의 협상이 단기간에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시나리오가 단기간에 노사 협상이 있어요. 그러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 파업이 이어진다라고 하고 노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기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죠. 생산 차질이 있고요. 생산 차질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생산 차질은 이 부품이나 원자재 가격을 올려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또 비용을 올려놓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업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막론하고 두 가지 결과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결과 어떤 결과를 막론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물가 불안 요소다 라고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요구 사항을 좀 정리해 보면 4년간 임금을 40% 올려달라 라는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또 복지 혜택이라든가 복리 후생을 증진시켜 달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전기차로 전환하고 뭐 하면서 혜택을 많이 보고 비용도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혜택, 그 어떤 효용을 우리에게도 공유해 달라. 라는 압력이에요. 그럼 어찌 됐거나 이것은 뭐예요? 예, 임금 인상이라든가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가중되겠죠.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전기차로 전환하고 디지털 전환하고 또 이 자동화하고 제조 설비의 자동화 이런 거 하니까 지금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고용도 보장해 달라. 자, 이 부분을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용을 보존해 달라라는 얘기는 해고하지 말라 이거예요. 해고하지 않으면 총 고용, 기업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라고 해볼게요. 근데 10명을 해고하지 않은 채 다 데리고 가면서 그리고 그 각각에게 임금은 40% 올려주면 고용 침체도 없고 임금 인상 압박이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임금 인상을 해달라. 그리고 복지 혜택 해달라.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만큼 해고를 단행한다면 그러면 자동화를 통해서 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인력을 이끌어 가면서 임금은 깎지 말라. 임금은 올려달라. 이것은 굉장히 강한 압박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만 해석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저는 이제 오로지 물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의견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당연히 뭐 이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이건 부당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물가라는 것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변수들을 감안한다면 앞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금리를 지금까지는 이런 스탠스였다가 8월 전망 스탠스가 어떻게 바뀝니까? 8월 전망 스탠스가 위로 상향 조정되죠. 이게 이 선분을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고 하죠. 선분을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 오른쪽과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향 평행 이동하죠. 근데 지금의 어떤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게 또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그죠? 이게 더 오래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그런 느낌의 FOMC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연준의 이 통화정책 방향이 이제 궁금해져요. 그죠?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그러면 향후에 어떨까? 왜냐면 이번에는 물론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뭐 금리를 동결할 거야의 무게를 99%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변이 아니에요. 그죠? 금리 동결할 거야라고 생각했고 실제 금리 동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남은 이제 11월 FOMC가 가장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11월 FOMC 회의 때는 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월도 동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페드 워치를 보니까 지금 이것을 본다면 페드 워치를 요걸 본다면 지금 23년 11월 페드워치는 73.6%가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 그러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를 좀 반영한다면 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페드워치상의 11월에 대한 것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약 8월 10일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는 5.5%에서 그 밑으로 인하하는 것은 24년 3월에나 금리 인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3월. 그리고 8월 24일 기준으로는 3월이 아니라 5월 들어야 금리 인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9월 20일 기준으로는 6월 들어서야 금리 인하 있어. 이렇게 금리 인하의 시점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발표된 FOMC 회의 결과 이 페드 워치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게요. 아까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35%가 금리를 이렇게 전망을 했죠. 근데 보시면 probability를 보겠습니다. 이게 7월로 미뤄졌네요. 또 한 번. 그죠? 여러분 보이시죠? 7월로 미뤄졌어요. 시장의 기대가 이제 재밌네요. 6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어제까지는 생각했다가 어제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전이에요. 그죠?
그랬다가 지금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하의 시점이 7월로 미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 네, 제가 해석했던 것대로 미뤄지네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의 시점이 뒤로 지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굳이 요것을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놓고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거죠. 자, 향후 이제 FOMC 회의가 11월 2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죠? 그때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지 동결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아마 1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그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아니면 지금 5.5%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10월에 있을 우리나라 금통위죠. 이때 아마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전망해 본다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점쯤이면 그러면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점증된다고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9월 말 10월 말에 발표되는 이 PCE가 불안하게 나와요. 근원 물가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11월에. 그죠? 그럴 때 한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동결에 무게를 두니까 또 강달러 불안, 또 자금 유출 불안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만 지금 중간에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경제를 이해하고 하면서 스스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싶다. 경제를 나도 이런 식으로 판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제 입문서 이 책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투표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 24년 경제전망서 표지가 지금 나왔는데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1번 조금 갈색에 가깝죠. 2번 약간 그 청록색에 가깝죠. 어떤 색감이 더 좋을지 여러분이 댓글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댓글로 그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책 표지를 선정하겠습니다. 10월 11일 날 이 책이 정식 발간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하고 또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금리 인상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는 금리 인상 동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 없을 거야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파월이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줄 것을 많이 기대했을 텐데 그런 기대감이 조금 다시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는 제가 녹화를 이제 중단하고